태국 시사켓에 사는 44살 사콘 사치와 씨.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2015년에 대만으로 어비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만에 간 지 2년이 지난 작년 5월 가족들은 경찰서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경찰들은 대만에서 무연고 시신이 발견됐는데 신원이 사콘으로 확인됐으니 인수해 가라는 것이죠. 게다가 경찰이 밝힌 사인은 폐혈증, 감염으로 인해 전신에 염증이 퍼져 시신은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상태 그 자체였다는데요. 어쩔 수 없이 더 확인하지도 못한 채 사건의 시신을 고향으로 가져온 가족들. 그를 애도하며 장례식을 올리고 슬픔 속에 화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12월 16일 누군가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너 죽었잖아! 그 남자의 정체 무려 화장까지 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아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 그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래. 그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돼. 자, 이 사건은요.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울지도 웃지도 못할 황당한 사건입니다. 대만에 간 사건은요. 일하던 중에 신분증을 도둑 맞았는데 그 신분증을 훔쳐간 남성이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사건의 신분증을 갖고 있으니 경찰은 더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 처리를 해버린 거죠. 자, 어쩌다 보니 정말 인생을 두 번 살게 된 사건. 지난해 말 황당한 죽음, 인생 두 번 산 이야기로 많은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비록 웃픈 해프닝이었지만 사건의 가족들은 그가 살아 돌아와서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이번엔 6위를 보겠습니다. 최소 11번째 사는 여자. 그때는 뼈로 만든 도구를 썼어요. 전 2번 결혼해서 10명의 애를 낳았죠. 그때는 엄청난 무게의 돌을 날랐어요. 그래요. 전 이집트 시대의 노예였다고요. 만약 이 시대를 초월한 전생의 기억들이 한 여자의 전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종종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에 사는 조이 버웨이 또한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이 버웨이가 3살이 되던 해 엄마, 전 옛날에 돌과 동물뼈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잠은 동굴에 잤어요. 어디에서도 배운 적도 누구도 알려준 적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딸.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딸아이가 전생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날마다 시대와 인물이 달랐던 겁니다. 이렇게 딸 조이가 3살 때부터 5살 때까지 기억해낸 전생만 해도 무려 10가지. 되게 많다. 그중에 비교적 최근 전생, 1900년대에 살았던 전생까지 이야기합니다. 조이는 남아공의 한 정치인의 손녀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했고요. 당시에 10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이가 하는 얘기 지금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해요, 지금. 네. 그래서 부모는 곧바로 이 일들을 확인해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뭐 같은 남아공이니까. 그렇지. 가볼 수 있잖아. 네. 그런데 확인 결과 조이가 말했던 정치인은 남아공 건립 전 옛 트란스발 공화국의 대통령 폴 크루거였고요. 어머? 그리고 정치인 폴 크루거의 손녀 중에 10명의 자식을 낳은 여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 중에 90세를 넘긴 딸이 조이를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아, 이거 궁금하다. 그렇죠. 재밌는 게 엄마가 5살인데 딸은 90살인 거예요. 네. 이 둘은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가족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조이가 이야기해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기자의 방송에서 또또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전 기자의 집 애완견이 또또인지 알지만 다른 사람 집 애완견 이름까지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웬일이야. 조이가. 가족만 아는.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는 전생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믿겨지진 않아도 바람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전생을 너무 믿었어요. 다시 환생한다는 거를. 그래서 1975년에 죽은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을 막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이들 중에 하나가 나지 않을까 막 이래가지고. 아니, 너무 우리가 전생 얘기만 하는데 다음 생에 뭐 되고 싶으세요? 정 기자님. 전 되게 단순한데 카사노바로 태어나고 야 정말 이번 생에 못 경험했던 딱 카사노바는 딱딱 알면 딱 보면 여자들 마음을 알잖아요. 네. 하루만이라도 경험해보고 싶다. 어떤 느낌일지.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모르겠어요. 초미녀로 한번 태어나. 초미녀로? 초미녀. 왜?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 그럼 너랑 나랑 만나면 되겠다. 카사노바 만나서 나 만나서 버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미래 연인이니까. 아니, 그 황 기자님은요? 저는요. 오토바이? 저는 바람이 불고 싶어요.
전 세계를 누비고 싶어. 좀 나가라. 문 좀 열어. 아, 왜 그래? 한기 좀 스키 때문에 나가라. 많이 더운데.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5위 공개합니다. 죽음을 부르는 노래. 1990년대 유럽 각국의 유명 음악 차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4인조 락밴드 배드핑거의 Without You. 아 이거 전 세계인의 귀에 친숙한 이 노래에 섬뜩한 저주가 서려 있습니다. 배드핑거 멤버 피트 햄과 에반스는 죽기 살기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그 곡이 바로 Without You였던 겁니다. 좋은 노래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70년대를 풍미한 미국의 인기 싱어송라이터 해리 닐슨이 Without You의 음악적 가치를 알아보고 판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배드핑거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렸던 터라 헐값에 판권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안 돼.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해리 닐슨이 부른 Without You는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4주 동안 이른 점령, 그 최고의 인기곡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리 닐슨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며 승승장구할수록 원곡자인 배드핑거는 박탈감과 또 허무함에 시달리다 피트 햄과 톰 에반스는 차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멤버들의 한이 노래에 맺히기라도 한 걸까요? 해리 닐슨은 그들이 방탕한 생활에 허우적대다 1994년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바통을 이어받은 또 다른 가수, 바로 세계적인 팝 디바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그녀는 1993년 3집 앨범인 뮤직박스에 Without You를 커버곡으로 실었는데 그녀의 대표곡으로 꼽히며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그녀를 세계 최고의 팝 가수로 인정을 했다는데요. 자, 하지만 제 아무리 세계적인 팝 디바라도 저주를 피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당시 2001년 7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머라이어 캐리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뉴스였습니다. 아우 몰랐네요 저것도. 과연 이 곡은 정말 죽음을 부르는 저주받은 곡일까요?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4위 보겠습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남자. 죽음이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원히 늙지도 또 죽지도 않는 한 남자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유대계 포르투갈인으로 알려진 생 제르맹 백작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의 신출 귀몰 사연은 이렇습니다. 죽은 지 1년 뒤인 1785년에 프리메이슨 프랑스 지부에서 생제르맹 백작이 대표로 선출돼 활동을 했고요. 생제르맹 백작이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인 1787년에는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 앞에도 나타납니다. 모든 질서를 뒤집을 만한 대음모가 도사리고 있으니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경고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루이 16세는 사형을 당하게 되죠. 늘 40대 중반의 얼굴을 하고 더 이상 늙지도 죽지도 않는 정말 불로불사의 삶을 이어나갔다는 생제르맹 백작.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계몽사상가인 볼테르에 따르면 생제르맹 백작은 절대로 죽지 않는 모든 진실을 아는 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실존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단지 불사의 삶을 꿈꾸는 이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까요? 자 일단 저 하나 남았고요. 몇 개? 다 하나씩 남은 거죠? 전 끝났어요. 아니, 저 좀 불안한 게 이제 묶음 기사가 하나. 하하. 자, 일단 저 별을 좀 봅시다. 일단 저 전 기자가 28개, 오 기자가 27개. 아, 간발의 시간이요. 오늘 오 기자가 이긴다면 공동 2등이 되네요. 이번 순위에서 오늘의 1위가 한가름 납니다. 5대 5지 오늘. 일단 어떻게 내가 할래.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3위 공개합니다. 전현무를 저승으로 보내겠습니다. 오상진. 저승 기자 타임을 오늘 가져가. 증명되지 않은 금단의 영 사후세계. 자, 그런데 그곳에 아빠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무려 천국에서 아빠를 만나고 돌아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 엄청난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8살 소년 랜든 휘틀리는 아빠 앤디, 엄마 줄리와 함께 교회에 다녀오는 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큰 사고에 아빠 앤디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극적으로 구조된 랜드는 심각한 머리 외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4일 만에 랜든이 깨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깨어난 랜든은 엄마에게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엄마,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천국에 있었어요. 우와. 랜드는 아빠의 죽음을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마,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2명의 아이들을 봤어요. 어? 근데 제 형제 같았어요. 뭐야? 사실 엄마 줄리는 랜든을 낳기 전에 2번의 유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 2번도 맞힌 거네요. 랜든의 말에 따르면 모두가 한 장소에서 함께 있었고요. 단박에 형제인 걸 알 수 있었다고. 자, 현재 랜든은 성인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날 그 당시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천국에서 아빠와 형제들을 만나 작별 인사라고 하고 온 소년이 있다면요. 죽은 지 1년 반 만에 엄마 아빠 품으로 다시 돌아온 소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영국 노썸버랜드 핵삼에 사는 폴락 부부에게 11살 조안나와 또 6살 제클린, 귀여운 2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 5월 5일 두 자매가 교회를 가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2딸이 떠난 다음해인 1958년 초 임신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해 10월 쌍둥이 자매 제니퍼와 질리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을 처음 본 폴락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왜요? 제니퍼의 이마에 1년 반 전에 죽은 제클린의 이마에 있던 흉터와 비슷한 모양의 점이 있었던 겁니다. 또 엄마, 메리 인형이랑 수잔 인형은 어디 있어요? 인형놀이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죽은 2 자매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인형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달라고 보챘던 겁니다. 어우, 소름 끼치죠? 네, 특히나 저 이름은 인형 이름은 죽은 딸이 붙여줬던 그 이름이었던 거예요. 아, 이거 소름인데. 게다가 4살이 되던 해에 죽은 2 자매가 살았던 핵삼거리를 지나게 된 쌍둥이는요. 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는데 저기 우리가 다녔던 학교는 저기예요. 어머. 하면서 죽은 2 자매가 다녔던 학교를 자신들이 다녔다고 얘기를 했고요. 와, 그럼 진짜 뭐 이거 환생이에요? 그것도 같은 부모한테? 그렇죠. 똑같이 자매로? 와, 이건 너무 놀랍다. 모르던 기억까지 그냥 그렇죠. 해버리니까. 정말 조안나와 제클린이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온 걸까요? 자, 지금까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세계. 하지만 그래서 더 궁금한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특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한 19 대표 기자, 대기자 저 전현무 기자의 단독 1위 특종을 공개하겠습니다. 200년 전생의 기억을 가진 할머니. 1916년 중국 산시성 페이커우 마을에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원키. 엄마, 전 전생에 시안성에 살던 상인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 생은 허난성에서 여자애로 환생했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황당한 얘기를 그저 웃어넘겼다는 가족들. 시간이 지나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가정을 꾸렸던 원키. 하지만 그녀의 전생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가 살았다는 산시성과 허난성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녀가 시안성과 허난성 2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지역의 사투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거의 다른 언어 수준이에요. 저희 중국은 이제 지역마다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네. 그 TV에 다 자막이 달릴 정도로 그럼요. 이해를 못 못 알아들어요. 하니까. 그렇지, 그죠? 근데 한 번도 안 가봤던 데 가서 그 지역의 사투리를 썼다는 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하죠? 또 자신의 2번째 생이라고 주장한 허난성의 한 부유한 집에서 예원고라는 이름을 가진 딸로 태어난 기억까지 떠올리는데요. 남장을 하고 판우빙이라는 이름으로 장원급제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가족들은 그녀의 너무나도 생생한 증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승의 기억뿐 아니라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은 일까지 술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죄목은 남장을 하고 대리시험을 치른 죄. 이 일로 염라대왕의 헛된 질책을 받은 그녀는 다시 태어나면 페이커우 마을에 관세음 사원 짓는 일로 죄를 덜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놀라운 일.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할머니는 결혼 후 88세가 되도록 사원 짓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 소리는 홍콩의 유력 일간지 대기원 15에 실리면서 큰 화제가 됐고요. 무려 200년 전의 전생을 기억하고 심지어 사후 세계에 있었던 기억까지. 과연 할머니의 말은 진실일까요?